저 쌍남이 오늘 우리 패밀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제가 전 재산을 걸고 로보틱스의 미래를 예언하도록 할게요. 어떤 예언이냐? 로보틱스의 주가 2025년 주가 30만원 찍게 될 겁니다. 자, 현재 로보틱스의 주당 가격 64,700원입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2025년 1월 10일이에요. 오늘 주당 가격 64,7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가 5배 올라가면서 30만원을 찍게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을 할게요. 자, 이토록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로보틱스 그냥 무작정 올라갈 거다, 무작정 상승할 거다 라고 말하는 삼류 방송과는 달라요. 근거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상을 찍어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만큼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이 어마어마한 시작의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이 자리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해야 돼요. 이미 해놨다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최근 주가의 변동성 급등할 때 새롭게 매수하신, 새롭게 입성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단타로 10% 먹고 20% 먹고 30% 먹고 이럴 주식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0만원 봅니다. 1차 목표 주가가 3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고 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 지난 2024년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해피 뉴 이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로보틱스 여러분 2025년도 증시는 로봇주 열풍이 시작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자, 우리 다같이 힘을 내자 라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아쉽게도 좋아요가 단 한 번도 500개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오늘 좋아요 500개 한번 찍어주시면 앞으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몸을 맞춰서 로보틱스 이끌어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좋아요 500개 한번 신화 한번 써볼게요. 500개 좋아요 누르면 제가 기부하는 거 아시죠? 500만원 기부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500개 한번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꼭 알아가시기 바라면서 그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 좋은 정보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다면 그만큼 로보틱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자, 꼭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로보틱스의 주가 5배 오를 거라 자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종토방에서 여전히 시끄럽죠. 로보틱스 못 간다, 잡주다, 커피 로봇이다. 재밌는 사실은 종토방에서 여전히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 로보틱스 주주분들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이런 녀석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방구석에서 떠들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세상이 바꾸는 이들, 이 세상을 바꿔가는 이들, 세상 즉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로봇 시대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저 쌍남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 쌍남이가 말을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제가 과연 어떤 걸 근거로 말하는지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좋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근거를 가져온지를 보시라고.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조금 어떻게든 좀 여러분들 지루하지 마시라고 텐션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오랫동안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목이 터져라, 목이 갈아엎어져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로봇 시대를 열고 있는 거 누구죠? 우리 다 알잖아. 이미 알잖아. 뻔하잖아. 그죠? 누구요? 자, 갓비디아의 젠슨왕. 젠슨왕도 무슨 얘기하죠? 로봇이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 안에서 로봇이 또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모든 걸 만드는 시대가 온다. 엔비디아는 이미 이 젠슨랑 이미 예전부터 말을 했습니다. CPU보다 GPU가 미래다. 지금은 CPU가 앞서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GPU가 미래를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결국 GPU가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의 핵심이 되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자동화율이 95%까지 끌어올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CEO 젠슨왕이 말합니다. 로봇이 미래다. 일론 머스크 맞아. 우린 이미 하고 있어. 우린 이미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정책. 자, 오늘 정책에 대한 이야기 평소와는 다릅니다. 매우 디테일하거든요.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책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걸 강조드렸죠? 트럼프의 제조업이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죠? 자, 트럼프의 제조업.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로보틱스의 주가가 왜 30만 원 찍는지 제가 바로 연결을 지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반드시 이 정책, 이번 정책이 로보틱스 30만 원 찍게 만드는 그 이유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 전에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거 길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정보 전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우리 로보틱스 주주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방에 오세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이용이 약간은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단체 문자를 꼭 신청하세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끌어 드릴 거예요. 제 몸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 수익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웬만하면 소통방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안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갑니다. 자,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30만 원 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까요? 자, 링크 보이시죠? 해당 링크를 누르시면요. 입장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 텔레그램 방이요. 오늘도 모두 승인을 해드렸는데 또 새롭게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최근까지 신청하셨던 분들 모두 입장 승인해드렸고 이 방에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텔레그램 닉네임 다른 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건 보내지 마세요. 텔레그램 닉네임만 딱 보내놓으면은 제가 요청하신 닉네임과 제게 보낸 닉네임을 확인해서 일치하는 걸 승인하고 이 방에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체 문자 두산 로보틱스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 로보틱스의 진심입니다. 이 로보틱스의 진심이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예언했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저렴하게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보틱스 주가 30만 원 근처 오면 한번 매도를 할 건데 그때가 됐을 때 방송으로 매도합니다 하면서 다음 날에 여러분들 매도하고 나면 그 모레 여러분들보다 하루 뒤에 팔 거예요. 하한가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터질 거기 때문에 번호를 안 알려드렸네요. 010-4469-6279 여기로 자 우리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시면 되고요. 단체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두산 로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4469-6279 번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30만 원 가는 이유. 자 오늘 지금 영상 보고 있으면 꼭 한 번씩만 요거 부탁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야 됩니다 라고 한 번씩 또 파이팅 넘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내용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거든요. 우리가 맞이할 미래, 이 미래가 로보틱스 주가 30만 원까지 올려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잠시 화면을 바꿀게요. 자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공장 역할을 해왔고 미국의 제조업은 그게 후퇴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대중국 제재 강화. 트럼프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도 미국의 정책 노선에 따라서 대응책이 정말 절실한 시점인데 이렇게 각 산업별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CES 2025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뭐 기조연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번 CES 2025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의 관계자들의 약 90%가 입국을 거절당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열리는 이 CES 2025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중국 관련 기업들의 관계자들을 90%에 가까울 정도로 입국을 거절했다? 참석을 못하겠다? 이건 뭐죠?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중국을 완벽히 트럼프는 박살을 내려고 하거든요.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 경제 성장 이제는 미국이 뺏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려는 의지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중국이 세계 공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들이 하우하우, 칭다오 막 이러면서 막 가잖아. 왜 간 거야? 저렴하잖아. 저렴해 물건이. 응? 그리고 사람이 많아. 사람이 더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런 니즈를 맞춰줄 수 있고, 그죠?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고,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근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거, 그거거든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면 굳이 미국이 중국에게 손을 벌릴까요? 지금 차선책으로 인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인도는 퀄리티가 못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 제조업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을 건 분명히 보이지만 중국만큼 절대 주지 않을 거예요. 왜? 미국은 이미 느꼈거든.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자, 이겁니다. 벌써 예상하셨겠지만 테슬라의 테슬라의 이 기가팩토리가 증명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떤 걸 증명하느냐? 사람 없이도 로봇이 전기차를 만드는 상황을요. 95%의 자동화율까지 끌어올렸고 30초에 한 대씩 테슬라의 Y 모델이 생산이 됩니다. 즉 저렴한 인건비와 수많은 이런 노동자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증명하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미국 대선 기간에 일론 머스크는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거든요.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 근데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 원래는 민주당 빠돌이었어요. 둘 다 친환경을 외쳤거든.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2021년도 8월 백악관에서 열렸던 전기차 서밋, 이게 주요 전환점으로 언급이 되는데 당시에 바이든이 미국 내 전기차 확산을 목표로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가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로봇 얘기하다 여기까지 왜 오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자, 이때까지는 분위기 좋았어. 굿. 나이스 가이. 아주 좋아. 그런데 사이가 틀어집니다. 왜? 해당 행사에서는 바이든이 머스크를 부르지 않았어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초청이 됐지만 정작 전기차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테슬라는 초대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여기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바이든은 뭐다? 요 바이든은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테슬라는 유일하게 노조가 없어요. 자동차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노조가 없습니다. 즉 바이든은 노동자들을 의식했고 일론 머스크를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입장을 바꿉니다. No 바이든, yes 트럼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서로 메이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둘이 목적이 부합했기 때문이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바이든은 노동자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도 타고난 사업가고 실익을 항상 중요하게 여깁니다. 트럼프는 항상 이런 말이 듣죠. 어떤 걸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게끔 한다. 그리고 그 제안한 게 미국 트럼프에게 실익이 되면 자신이 생각하던 내용이 아니더라도 오케이, 나한테 실익이면 오케이 라고 한단 말이죠. 이 둘이 항상 심리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심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뭘 외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제조업의 부활, 트럼프는 제조업의 부활, 일론 머스크는 AI, 로봇, 스페이스X 이런 우주 산업, 첨단 산업을 외치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경제가 제조업이 크게 후퇴했다는 건 아시죠? 미국 제조업이 전체 GDP의 10% 미만까지도 내려갔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일 첨단 산업에서의 폭발적인 경쟁력 강화겠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창출이 나올 거니까. 두 번째는 밑바닥까지 찍어버린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산업 자체가 완전히 후퇴했죠. 그만큼 미국 경기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국 경기를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가 이걸 외치면서 중국을 규제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쪽에서 경제적 성장이 나오면 다시 자연스럽게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마련이 돼요.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미국도 제조업의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그죠? 제조업이 후퇴하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죠? 원래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하더라도 자동화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제조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마저도 모두 후퇴를 하면서 완전히 여기에 치중하게 돼요. 그 결과 중국이 바톤을 이어갑니다. 중국의 상황을 딱 보세요. 중국이 제조업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그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지금 미국의 턱 밑까지 추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제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한 게 이렇게 선진국가 반열에 올라가고 또 기술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제조 산업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섹터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집중하셨다면 벌써 퍼즐이 맞춰졌어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자, 이 두 인물이 손을 잡은 이유는 둘의 목적이 일치한다.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는 트럼프. 일론 머스크로부터 기가팩토리라는 이미 현대판 로봇 시대 일론은 일어났고 트럼프에겐 제조업 부활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인건비라는 이 부담감을 떨쳐낼 수가 없을 텐데 당연히 기업들은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미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기가팩토리에서 실제로 협동로봇 8의 밀도를 높였을 때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리고 제조업의 부활은 결국 일론이 바라는 첨단 산업의 육성, 첨단 산업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 뜬금없지만 여기서 이민법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민법이 왜 중요하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추방 정책이죠. 미국 현지 기업들의 이 인력을 대체 촉진하는 데 영향을 준다. 미국인들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찾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상관없거든. 이미 우리 공장 미안하지만 사람이 만들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모두 퇴보를 한다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4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노동자들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곳곳에서 이런 제조업과 같은 일자리를 다 채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력들이 모두 쫓아낸다? 그리고 그 자리를 미국인으로 채워 넣는다? 이거는 완벽히 미국 중심으로 제조업을 구성하겠다는 것이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기업들은 당연히 기업의 생산, 자동화 공정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미국에 있는 아마존 이미 물류 로봇 거의 도입을 끝마쳤죠. 삼성전자 로봇의 투자 진심이죠. 하이닉스 공정의 로봇 자동화 이미 외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로봇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요. 자, 이게 그러면은 좋은 얘기인데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가 30만 원 찍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정책을 시작으로 협동 로봇의 업황이 성장하게 될 거다. 말씀드렸지만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협동 로봇, 공정의 로봇 자동화 이거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도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 업황이 지금 협동 로봇이 제조 현장에 침투한 것 자체가 2%라고 하는데 여기서 협동 로봇이 10%율까지 제조 현장에 침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로보틱스의 주가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5배 올라가는 게 맞겠죠. 시장 규모가 5배 늘어나면 로보틱스의 주가도 5배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은 로보틱스 자 가장 격렬하게 협동 로봇 수요가 급증했었던 시기가 코로나 당시죠. 팬데믹 당시. 그때 세계의 모든 공장이 셧다운되고 흔히 말하는 공급망의 붕괴. 그죠? 이거는 한시적인 영향이었어요. 지금은 한시적인 영향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미래를 정하는 공급망의 재편 과정이 있죠. 그죠? 트럼프에게도 일론 머스크에게도 각각 너무 중요하고 중간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보다 협동 로봇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협동 로봇은 저렴하거든요. 저렴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고 당시에 한시적인 로봇 수요의 폭발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로보틱스가 유니버셜 로봇도 아니고 일본의 환학도 아니고 당시의 기간 동안의 성장률 1등을 달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개잡주고 이게 말 그대로 뭐 유령 회사였다면 제가 오늘은 좀 시원하게 한마디 할게요. 만약 그런 개같은 회사였다면 로보틱스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유령 컴퍼니가 이런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성장률 1등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이렇게 과시하냐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애들. 제가 왜 매번 얘네를 까는지 알겠죠? 얘네 아무런 것도 근거 없이 선동을 하는 애들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로보틱스 경쟁력 충분히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은 1등을 바라보는 건 아니다. 업황의 성장을 봐야 된다. 이것만으로도 로보틱스의 주가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 로봇의 업황이 성장하면서 한 차례 큰 슈팅을 준 다음에 분명히 조정이라는 게 꼭 나올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어느 정도 이때는 분위기가 엄청 뜨거워질 거라서 미리 예언할게요.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본격적인 기업의 경쟁력 여기에 추가적인 2차 랠리가 터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죠. 지금 정책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취임식이 언제죠? 1월 20일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이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트럼프인데 자신들의 이런 정책 결국은 물가 압력을 놓치는 내용이거든요. 그 물가
안정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선 당연히 다시 한번 이게 필요해요. 대대적인 도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 로봇의 필요성을 미국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 뭐 자동차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뭐 2차 전지 기업들, 그 외 다른 모든 업종들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정책이 시작되면 폭발적인 업황의 성장이 나타날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났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투율이 딱 10%만 도달해도 지금보다 시장 규모가 5배나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은 항상 뭐가 나오죠?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당장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분위기로 주가가 막 올라가는 현상. 우리는 그래서 로보틱스의 주가 딱 5배 이거 노리자는 거예요. 침투율이 10% 이상은 찍을 겁니다. 침투율이 10% 이상 찍을 수 있는 근거도 말씀드리겠죠. 자, 근거 없이 침투율 10% 외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건설업 경기를 보시면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매우 심각한 상황을 돌려준 게 바로 공장 건설, 제조 공장의 건설입니다. 자, 공장 건설이 붐이 아니었다면 미국 업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에 놓였을 것이다.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주택 매매는 부진하고 뉴욕 경기가 좋은 일부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 사태가 촉발했었다. 근데 그 건설업들의 줄 도산을 막아준 게 제조 공장의 건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건설업을 살려준 게 누구다? 제조 공장이다. 그런데 2020년도보다 200%에 가까운 공장 건설이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더 지을 공장들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공장이 2020년도 당시보다 200%나 더 지어진 상태고 앞으로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지어질 거라는 건데 우리가 팬데믹 당시에 만나봤던 로봇의 수요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가 없겠죠. 어마어마하겠죠. 협동 로봇 침투율이 5배, 즉 10% 이상 도달하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퍼센테이지만 봐도 그렇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그만큼 또 경제 규모가 크죠. 그죠? 뭐 한국에서의 제조 공장 건설이 뭐 100%다. 뭐 인도에서 100%다. 이런 거랑 레벨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은 미국의 공장 건설이 2020년도보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협동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5배 30만 원 찍는 걸 만나볼 수 있다.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중간 선거 얘기하다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샜는데 중간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정책을 빠르게 시행을 하면서 결과를 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임식을 시작으로 해서 빠르게 미국의 정책을 로보틱스의 상승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꼭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4469 6279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단체 문자 꼭 신청하시고요.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설명란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적어 놨으니까 텔레그램 링크 누르셔서 입장을 요청하시고 제게 연락처로 텔레그램 닉네임 문자를 보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로보틱스의 주가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도 상황은 너무 좋지만 당장의 주가 이것만 보면서 왜 안 올라가지 뭐 오늘 몇 퍼 올랐네 몇 퍼 떨어졌네 이런 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 보셔야 합니다. 이미 대세는 합병 철회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거래량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호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